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골드클럽 강지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글로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에이펙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펜스 부통령이 시진핑은 무역 분쟁의 승자는 없다라고 했더니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너무 이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용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굉장히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G20 정상회의가 됐을 때 이걸 좀 화해하는 모드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조금 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형국이 될지 어느 쪽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 30일이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인데 뭐 G20이 미국과 중국만의 잔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상회의가 남미에서 처음 열리는 그 G20 회의인데다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남미 국가에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둘 국가의 문제 외에도 남미 빅3 국가에서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세 나라들이 그런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 남미 국가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의 G20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트럼프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행보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이 견제하는 대화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었지 뭔가 건설적인 얘기가 주고받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뭐 트럼프의 고집이 꺾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나 그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보냈던 어떤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이런 입장 표명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은 이제 G20이 있는 30일까지는 통상적으로 그 사이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네.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백악관의 강경파였던 나바로 국장이 역할을 축소했다는 얘기 최근에 들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좋은 방향, 뭐 나쁜 방향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소강 국면이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 상황에서 옆으로 행보하거나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주식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30일에 있을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서 거기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예, 거기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 확실하게 해결이 확 된다는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협상 내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만큼 달성을 하고 이걸 수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오고 갔을 때 네네.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옆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소강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쪽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쪽일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주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럴 때 이제 그동안에 선방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신주라든지 네네. 시장 방어주 이런 종목들이 생각 외로 다시 한번 횡보가 나온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 지난주에 중국의 한국 반도체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찾았다. 사실 한국 반도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이 반도체 만드는 게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업체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중대한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통상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실제 칼을 뽑아드는 게 가장 중요한 행튼 포인트지 이렇게 칼 나 들게 이런 식으로 네네. 겁을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도 본인들이 위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터치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장에 이제 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인력들을 많이 뽑아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상당히 크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가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과의 어떤 이런 대결에서 국내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부를
보호받지 못한 채 우리 기업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영향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데다가 네. 그리고 국내 반도체도 주가가 별로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들도 자꾸 더해지니까 자꾸 짓누르는 그런 부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시일이 걸린 부분이겠지만은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영향 주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추가 급락이 나온다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칼을 완전히 빼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겠으나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사시는 것보다는 주가 하락 이후에. 네. 예. 그리고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주식을 팔 만한 이슈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크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판단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 또 잘 가고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연말과 이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스케줄도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모든 민원과 분쟁에는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죠. 너는 네. 고의로 했다. 나는 고의가 아니다. 네. 삼성그룹 세계적인 그 기업이 그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했다라는 걸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별로 믿음이 안 가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워낙 큰 기업인데다가 실력 있는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회계 감사 검토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삼성 측에서도 이거를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방어책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 이후에는 어느 일정 부분은 삼성에 있어서 좀 좋은 긍정적인 이유가 나올 만한 것들도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애당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게 있지만은 국내 상장 터냈던 건 거래소에 광고가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참내 그 국내 증시 가뜩이나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작 뭐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인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는 해외 증시에다가 상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 되는 회사고요. 국내 재상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바이오 업체들까지 뭐 전염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도 주가 올라가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워낙 많은 종목들이 그 임상 3상에 대한 2상에 대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메드, 신라젠, 엔지큐 생명과학,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 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엄청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한 종목이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빠그라지지 않는 이상은 종목들이 계속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 말씀하셨던 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뭐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주셨고 무역 분쟁도 아주 그렇게 크게 극단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좀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 뭐 이제 저희 PD님이 한 줄평 써달라고 해서 제가 네. 그 쑥과 마늘을 먹는 곰처럼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어제 과거 신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곰입니다. 그 베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텨야 됩니다. 먹자 할 건 없겠지만 작은 금액을 가지고 단타 정도는 하시되 뭔가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내가 그동안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겠다 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단타로서는 꾸준하게 하락하면은 들어가서 반등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먹거리 장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쑥과 마늘로 비유를 했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다가 실제적인 시세가 올라올 말 타이밍은 12월부터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드라이브 건다라고 한다면 뭐 레버리지를 익히거나 신용, 대출 이렇게 써서 매매하신 전략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미중 무역 분쟁도 짚어봤고요. 거기에다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시장 클로즈업,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여의도골드클럽 강재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이 0.14로 다시 한번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방금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